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를 맞아 특별한 멘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현대적인 언어로 잘 풀어내시는 분인데요. 바로 원재 스님이십니다. 원재 스님은 13년째 출가 수행자로서 자신의 하루하루의 수행기를 SNS에 올려 큰 화제가 된 분이시기도 한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의 저자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분입니다. 원재 스님께서 어떤 수행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출판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간 제의가 틈틈이 왔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거는 제 스스로 공부에 대한 안정화가 안 느껴졌기 때문에 올 초에 들어서 이제 활동해도 흔들릴 바가 없겠구나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내기로 결정했고요.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악플이 저는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저 스님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졌는데 그것을 크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제가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로서 어떤 글로서 계속 노력을 한다면은 악플의 간격이 큰 만큼 그 전환되는 크기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용물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자꾸 저게 효율성이 있는 거냐, 저게 뭐 가치가 있는 거냐, 뭐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끈기만 있다면은 무엇을 해도 됩니다. 내용물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예, 원재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올해 이제 올 초에 이렇게 뭐 3년, 4년 전부터 제가 산철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글을 쓰게 되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선원에서 이제 정진하는 수자였습니다. 수자였었고 그에 앞서서는 2012년부터 이제 세계 일주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선원에서 계속 정진하면서 이제 할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하루에 하나씩 글이라도 써볼까 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서 좋은 평을 받고 또 이제 출판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간 제의가 틈틈이 왔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거는 제 스스로 공부에 대한 안정화가 안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세계 일주를 끝낼 때 즈음에서 그 중간 즈음에서 수많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세계 일주 책을 내고 싶다고. 심지어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은 왔지만은 저는 무엇보다 공부가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이 공부에 확신이 서고 그리고 안정화에 접어들지 않는 이상 다른 여타의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본인 스스로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절했어요. 거절했다가 올 초에 들어서 이제 활동해도 흔들릴 바가 없겠구나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내기로 결정했고요. 결정했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불광출판사 주관님하고 이제 편집장님이 수도함에 찾아오셨어요. 책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2년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움이란 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하게 무슨 원력을 세워서 무슨 일을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책을 낼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누군가가
생각해 주셔서 책 내자고 제의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승낙을 하게 되고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좀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뭐 누군가는 뭐 수행하는 수자가 무슨 책을 내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이제 공부한 바들을 자연스럽게 제 삶의 부분에서 이제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좋은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서 그런 글들을 몇 년간 써온 글이 사실 한 400여 개 정도 됩니다. 400여 개 되는데 그중 이제 글이 달 만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출판사에 보내줘서 총 2권의 책이 나오기로 돼 있는데 그 첫 권이 이번 이제 가을에 나오게 된 책입니다. 어떻게 책 한번 읽어보신 분 한번 제가 한번 좀 조사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책 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이 여러모로 여러 출판사에서 좋은 평을 받고 많은 분들한테서 되게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저 역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근데 전혀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뭐 이런 근데 그거는 본인의 어떤 불교를 이해하는 정도라든지 자기 마음을 공부하는 어떤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냈다고도 어떤 면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해주시면은 저도 그에 상응하게끔 이제 여러 좋은 글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가 언론 간담회를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글을 이제 책을 써서 출판사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글이라는 당신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당연히. 당신네들 작가로 나왔는데, 당연히. 언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언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주요 언론은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신문, 뉴시스, 뭐 매일경제인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오셨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수행을 하는 얘기, 아니면은 세계 일주를 한 얘기, 아니면은 여러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또 게임을 하거든요. 게임한 얘기. 스님이 게임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데 게임한 얘기. 그리고 저희 은사 스님, 해인사 방정이셨던 법자, 전자, 큰 스님의 저와 관련된 일화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던 거는 세계 일주와 이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수행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수행을 관심이 있으셔서 물론 기본 바탕이 되지만은 수행은 사실 스님은 누군가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 기자님들께서 기본 바탕은 읽으시고서 이렇게 수행에 관한 질문도 하시고 하지만은 나중에 결국에 기사로 나왔을 적에는 세계 일주와 게임 이 2가지가 주요 제목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앙일보의 백성호 기자님께서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이제 하일로 두들겨 맞고 출가한 스님, 뭐 PC 게임으로 소통하다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저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목은 결국 그렇게 뽑으셨어요. 그런데 저로서는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왜 감사한 일이냐면은 제가 산골에 사는 일개 수자잖아요. 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뭔가 드러난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알려진 바도 없고 수행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수행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직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일개 수자 하나가 책을 냈는데 중앙일보의 생활면에 메인 픽으로 뽑혀가지고 헤드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조차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기자님이 좋게 봐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기사를 올려주신 거예요. 이제 근데 제목은 물론 제가 13년간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 이런 제목 뽑으면은 누가 볼까요? 하일로 두들겨 맞은 스님, 출가한 스님 이렇게 PC 게임으로 소통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시선 끌이는 됐고 여러분들의 어떤 분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는 결국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기자님께서 사실은 선도 잘 하시고 수행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잘 아시는 분이셨는데 당신도 그거를 아시고 선수행 잘하는 스님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여기 뭐 제가 사성제 8정도 얘기하면 많이 나가실 거예요. 이런 거 다 아시거든요. 사실 요즘 불자님들 워낙 똑똑하시고 수행도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러나 저는 일상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을 담아가지고 글을 썼고요. 결국 그 기자님 덕분에 이제 이러저렇게 뭐 네이트에는 제가 네이트였나 네이버였나 연애 결혼 섹션에 들어갔어요. 제가 또 맞아가지고 출간한 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그냥 농담 삼아서 한 얘기지만 그렇게 좀 주요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약간 제가 저자 소개할 적에 그런 게 있어요. 좀 홍대 앞에서 맞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좀 미안한 구석이 있어요. 그 말을 좀 희화해서 재밌게 말하긴 했지만은 미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때렸겠어요. 때렸겠고 얼마나 못됐으면 맞았겠습니까? 이제 제가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는 이제 말하진 않고요. 대충 상상에 맡기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누군가가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본 적이 있는데 스님 일생에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출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사실은 더 맞았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때 더 맞았으면은 내가 지금보다 좀 나은 스님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후회된다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약간 희화된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제가 좀 아쉬운 거 그거 하나고요. 결국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 소개가 이런 방식으로든 뭐 되고서 관심을 가지셔서 몇 분들이 또 읽어주셨어요. 결국엔 이제 시선거리용으로 제목은 그렇게 잡혔지만 책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마냥 이렇게 뭐 재밌게 사는 스님 아니면 좀 독특하게 사는 스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진중하게 사는 면모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게임도 하고 뭐 세계일주도 하고 했지만은 삶의 순간순간에서의 진정성은 이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도 기록으로서 남기게 되었지만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결국 뉴스를 보면은 뉴스 헤드 딱 뽑은 거 보면은 이제 그래요. 이제 헤드 딱 뽑은 거 보면은 악플이 많이 달렸어. 악플이 많이 달려. 제가 악플 그거 다 봤습니다. 근데 이거 봐줘야 돼요. 제가 첫 기사 나왔는데 악플이라도 봐줘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나마 다행인 게 뻔뻔해서 악플에 그렇게 좀 뭐랄까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좀 그래요. 뻔뻔해가지고 악플도 관심이라는 말이 있지만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모로 뭐 악플들이 수많은 악플들이 있었는데 중이 무슨 게임이냐, 중이 무슨 세계일주냐, 스님이 무슨 세계일주냐, 그리고 뭐라겠지 사진 가지고도 또 얘기가 많았어요. 저 사진 저 출판사랑 저 해가지고 협업해가지고 저거 한 거다. 저거 해가지고. 근데 사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해명을 드리자면은 사진 다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찍었고 제가 세계일주 하면서 20만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총. 그 중에 남아있는 게 한 2, 3만 장 정도 되는데 원래 사진 전문가들도 그렇잖아요. 사진을 수십만 장 찍고서 뭐 100장 찍으면 그 중에 두세 장 A컷, B컷 이렇게 남잖아요. 이제 결국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수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결국 몇 컷의 사진이 남았는데 그중 몇 컷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20만 장 찍으면 그 정도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은 약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댓글 중에 악플이라고 해야 되죠. 악플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네시스를 원하는 스님이다.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 뭐 이런 것도 보여요. 이런 게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그 악플 중에 제가 유일하게 이제 좋아요 누른 게 있어요. 그 하이힐은 옳았다. 그 악플에 제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악플들마저 읽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제 주변 분들 중에는 이 악플 보는 게 좀 힘들었던 분도 계세요. 사실은 저랑 오랫동안 왕래를 하신 분들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왕래를 하시고 저랑 수많은 대화도 하고 저한테 수행 지도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은
원재 스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되게 속상했다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그분들이 속상해서 밤새도록 악플에는 싫어요 누르고 선플에는 좋아요 누르고 그러셨던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참 힘드셨겠구나. 근데 정작으로 본인은 괜찮은데 저렇게 노력하신 분들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악플이라는 것도 최근에 혹시 제 블로그 구독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잠깐 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몇 분 안 계시네. 안 계시죠? 근데 최근에 악플이라는 걸로 인해서 좀 큰 사고 두 개가 벌어졌죠. 이제 설리가 죽고 그들에 의해서 구하라가 죽었습니다. 자살했는데 저는 설리 죽었을 때 되게 우울했어요. 그 우울함이라는 걸 되게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제가 설리 무슨 팬클럽을 가입하고 설리의 무슨 기사를 찾아보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설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뭐랄까 당당함이랄까 솔직함이랄까 그거 좋은 거예요. 제가 조금 그런 타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대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근데 악플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했고 힘들었겠고 그러다 이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 되게 우울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연예인이기 때문에 악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의 준비가 약간은 덜 되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이런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을 썼냐면은 착한 스님은 극락에 가겠지만은 못된 중은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 착한 스님은 극락에 가겠지만 못된 중은 어디라도 가겠다고 나는. 그중에 제 다짐이에요. 다짐. 설리를 통한 다짐인데 그랬어요. 악플에 관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건 스님이 아닌데 스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플 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느냐고.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악플도 저한테는 관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산에 사는 수자 하나가 그냥 책을 냈는데 이런 종류 이제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고마운 거죠. 저한테는. 근데 악플에 대한 이런 생각도 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제어를 먼저 접해보고 그 다음에 책을 찾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플에 관해서도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스님만이 아니네. 다른 좀 진지한 면모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한 모습들이 있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선끌이용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 저도 이제 약간 저자 소개를 제가 썼거든요. 제가 썼는데 출판사에서 쓴 거 아닙니다. 제가 썼습니다. 약간 시선끌이 했지만은 서문은 약간은 좀 선언하듯 좀 결론짓 그렇게 써버렸어요. 일부러 강하게. 근데 약간 출정식 하는 것처럼 이거 이거입니다 하고 규정 짓듯이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저자 소개와 다르게 일부러 그렇게 쓴 건데 악플을 통해서도 당신이 생각했던 스님의 어떤 기존 관념과 생각들이 글로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됐고 어떻게 하면 수행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환도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굉장히 아껴 읽는다는 이 책을 너무 좋아서 아껴 읽고 누군가는 이 책이 좋아서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도 책을 50권씩 뭐 10권씩 30권씩 뭐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께서 300권 사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너무 좋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저를 알고 있었던 스님들도 사실은 글을 쓰기 전에는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생각하는 스님들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저 게임이나 하고 세계 일주에 놀러 다니는 행이고 그런데 수행을 했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 스님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티를 안 냈으니까 그렇게 수행한 티를 안 내고 뭐
굳이 뭐 티 낼 필요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것이 결론 나왔는데 악플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악플이 저는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저 스님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졌는데 그것을 크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제가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로서 어떤 글로서 계속 노력을 한다면은 악플의 간격이 큰 만큼 그 전환되는 크기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잘 하려거든 끈기 있게 버텨내야 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악플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걸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이나 내공 같은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천리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모질하지 않았나. 대중들은 무조건 악플을 날리는 것도 있고 무책임한 발언도 하게 되는 것인데 연예인으로서의 관심을 받고 싶지만 악플은 견디기 힘들고 그런 점에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절 제대로 좀 오랫동안 교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20년 차까지 선언에 있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왔습니다. 선언에서 정진을 하고 선언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제가 올해 승납이 13년 차예요. 13년 차고 7년이 남았습니다. 7년 뒤엔 뭐 할 거냐?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지금처럼 제가 어떤 활동이든 뭐든 사람이든 만나든 하면서 앞으로는 생기겠죠. 7년 뒤에 뭐 할지. 정할 일이 없다. 뭐 뒷방에서 뭐 게임할 수도 있겠죠. 뭐 게임할 수도 있고 프로게이머로 등단하려고 뭐 할 수도 있겠고 그건 그때 가서 알아보는 거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살아가는 태도는 있을 거예요. 저는 끈기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끈기에 관해서. 제가 좀 끈기가 있어요. 이제 끈기가 아주 강합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끝을 보려고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큰 스님의 일화를 한번 제가 말해 볼게요. 끈기에 관해서. 어떤 큰 스님이 큰 스님 두 분께서 이제 산행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서 걸어가다가 뒤에서 푸드덕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고서. 근데 한 스님께서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꽝 놀래킨 거에 확 놀라셨나 그렇게 했나 봐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저 꽝을 한번 혼내주겠다. 나를 놀랐겠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포행한 시간에 맞춰서 콩을 가지고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이렇게 콩을 놓고서 1시간 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꽝 혼내주겠다고. 한 달 뒤에 꽝을 잡으셨습니다. 뭐 대충 한 대 때려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저보고 이 얘기 듣고 약간 저 충격받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그 꽝 잡는 거 아니 꽝 놀란 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잖아요. 뒤에 하다가 푸드득 하고 날라서 이게 그냥 놀라는 건 대수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 꽝을 잡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꽝 잡겠다고 1시간 동안 그 똑같은 시간에 가서 콩 들고 서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가서 그렇게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1시간 동안. 한 달 뒤에 꽁 잡으셨어요. 잡으셔서 뭐 해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보내주셨어요. 성공했다고 잡았다고. 한 대 대가리 톡 칠 수도 있겠지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근데 이제 이 스님에 대해서 다른 스님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고작 꽁 잡는 거에 그렇게 시간을 들였느냐. 그 시간에 수행을 했으면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란 게 꽁 잡는데 꽁한테 놀랄 수도 있는 거 그걸 뭐 그거 한다고 뭐 그러냐 하고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 안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져요. 이게 저게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냐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효율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쯤에 효율이 없었어요. 목표 하나가 있었지. 끈기 있게 한 달 동안, 1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큰 스님이 되셨어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저분께서는 뭘 해도 될 분이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끈기가 중요한 거지. 근데 저는 그 끈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끈기가 저분을 만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내용물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자꾸. 저게 효율성이 있는 거냐, 저게 뭐 가치가 있는 거냐, 뭐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끈기만 있다면은 무엇을 해도 됩니다. 내용물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 끈기만 있다면은. 그래서 저는 그 끈기를 가지고 해나가고 싶어요. 제가 이제 시작은 어떻게 보면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제가 첫 책을 냈는데 처녀 작가로서 첫 책을 냈지만은 이제 주요 언론지에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스24나 교보문고 뭐 다 추천 도서로 다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첫 책치고는 되게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책이 안 팔려요. 책이 안 팔려요. 엊그저께 2세 넘어가고 3세로 갔습니다. 3세로 갔는데 2,000부씩 해서 뭐 3세 간 것 같아요. 3세 갔는데 사실 요즘 출판 시장이 굉장히 냉각이 돼 있는 상태에서 3세 간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3세 간 것도 참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 1세로 훨씬 더 적은 부수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시골에 사는 수자 하나가 이런저런 기록을 내서 했는데 이제 언론에서도 평이 좋았고 그리고 일단 평단에서도 평은 좋았고 지금 교보문고에서는 마이베스트라고 해서 제 책이 전달에 우수도서로 들어가서 따로 진열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전달에 윗문 우수도서로. 그래도 책은 안 팔려요. 문제가 그런데 그만큼 냉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 지명도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제 지명도가 없어서 그런 면이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끈기, 진정성, 전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니까 뭐 좀 봐야죠. 끝을 보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죠. 당연히. 저 이거 고민했어요. 책 낼지 말지. 왜 고민했냐면은 저는 그냥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책을 내는 것도 별개의 일이에요. 일종의 활동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는 시작인데 이거 시작하면은 제가 솔직히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나 놀 시간 없어진대. 이 생각 고민했어요. 좀 놀고 싶은데 놀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책 내고 나서 게임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PC 게임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예전에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PC 게임. 남들은 막 밤새도록 정진한다지만 전 밤새도록 게임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게임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엊그저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서 게임을 못 하니까. 근데 뭐 제가 마음 먹고서 결국 이런 활동을 하긴 했잖아요. 그럼 이것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이 책임을 지는 데에는 제 원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력. 제가 출가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원력 4가지를 반복합니다. 13년 동안. 똑같은 원력은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13년 동안 거의 똑같은 원력인데 그 첫 번째가 방일하지 않고 정진의 일념삼매를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가 타인에게 자비하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른 선지식을 모시고 이 공부를 성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3년 전에 바꾼 거예요. 3년 전에 바꿨는데 쓰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제 원력을 세웠어요. 쓰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력을 세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바빠져요. 뭐 여기저기서 막 자꾸 뭐 하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왜 내가 좀 놀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일이 많이 생기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력을 바꿨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자꾸 서기소임을 보는 거예요. 선언에서. 서기소임이 제일 일이 많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근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3년 정도 서기소임을 계속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력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 원력을 바꿨는데 결국에는 책을 내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연회와 법회를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음 달에는 교보문고에서도 강연회를 하게 되고요. 지금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약간 다른 미디어 쪽과 또 뭐가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되게 바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바빠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큰 스님들께서 저를 좀 염려하시는 면도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바깥쪽으로 노출되면은 원즈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약간 여러 미디어들에 휘둘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준비 과정을 오래 겪었습니다. 이걸 또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큰 스님은. 너는 20대 때부터 준비를 해왔구나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다지고 다지는 과정을 되게 오래 거쳤어요.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예전에 세계일주 책 내자는 그런 수많은 제의들도 제가 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칼에 거절한 것이고 여러 미디어들도 다 거절한 것이고 그렇게 했어요. 끈기가 있기 때문에 끈기와 진정성으로 저는 기양 시작했으니까 잘 해봐야죠. 제 책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단순히 좋은 책, 읽을 만한 책이 아니라 저로서는 되게 감동받는 게 뭐냐면은 인생책이라고 그런 평가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주시고 저한테 그런 분들이 되게 책 쓰길 잘했구나. 내가 책 내고 이렇게 대중 앞에 쓰는 것도 참 잘한 일이구나 하는 뿌듯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은 비록 미미할지라도 이거를 끈기 있게 저는 나갈 겁니다. 나갈 거고 그리고 만일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한꺼번에 이제 만나 뵙는 게 되지만은 수도암이라는 곳에 제가 머물고 있잖아요. 이제 수도암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1대1 만남을 하고 수행에 관심 있으시고 아니면 뭐 당신들의 고민 있으신 분들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교류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을 좋은 면에서 보면 제가 사람 낯을 안 거려요. 그냥 다 말을 해요. 말하고 특별하게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서 재밌게 여기서 저 수도암에 지내다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하고 아침에 이제 커피도 마시고 저 산행도 보행도 좀 같이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그런 게 힘들기도 하지만은 당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무언가를 물어보시고 한다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아는 대로 알려드리고 저 또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이나 뭐 공부나 뭐 수행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의향도 있으니까 그런 점 생각해 주시고요. 책을 통해서 본 원재라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셨겠고 그것에 상응하는 부분도 있겠고 어떤 면에서는 상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모습들이. 그러나 어떤 종류의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대하고 이 노력을 끊이지 않겠다는 거를 이제 이 자리에서는 말해야죠. 말해야 되고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또 해야죠.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저를 믿어주겠다는 들이란 말도 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 책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수행으로든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진리의 과정, 진리를 찾는 과정,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다 겪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 공통분모는 분명히 있거든요. 공통분모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불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 아들도 옵니다. 저한테. 목사님 아들도 오고 힌두교 성자를 이제 이렇게 따라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여러 부류들이 계시니까 저는 오픈된 자세로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스님의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저도 현실을 살아가는 일반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일반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고민들을 저도 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에 관해서 글을 쓰고 하니까는 여러분들과 꼭 다르게 어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공통된 분모들은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수행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어떤 종류의 깨달음이든 안목이든 그런 점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한번 충분히 논의해 보면서 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어떻게 산골 수자 하나가 이렇게 책 하나 냈는데 이렇게 좋은 이제 평가를 해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변변치 않는 말을 들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 열심히 노력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바에 따라서 어쩌면 당신들의 스스로를 찾는 길의 여정에서 제 글이며 제 행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력 그러면서 저는 이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는 이 원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게끔 저를 써먹으세요. 찾아오셔도 되고 제 글을 써먹으셔도 되고 다른 종류로 저를 써먹을 방안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그럼 제가 충분히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는 원력대로 여러분들의 쓰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재 스님의 말씀 어떠셨나요? 한 출가 수행자로서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대중들을 향해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있다는 말씀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제일 특집 BTN 릴레이 특강 지혜다락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